오늘은 네. 그 허위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허위 세금 계산서라는 게 뭔가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서 가짜 세금 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텐데요. 거래 형태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 발급하거나 수취한 거. 두 번째는 거래가 있지만 실제와 다르게 발급하거나 수취한 거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래가 있기는 한데 거래 상대방을 내가 실제 A와 거래를 했는데 B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짜. 국세청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으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수사가 진행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이 허위 계산서가 매년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실 보면 이제 이거를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경우는 또 많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사안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뉴스 보면 네. 허위 가공 세금 계산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문제가 되고 이랬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주로 보면 도소매업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의류 도소매, 육류 도소매, 수산물 도소매 이런 곳에서 한 번 적발되면은 옆집도 걸리고 앞집도 걸리고 뒷집도 네. 걸리고 다 걸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럼 이제 대응은 해야 되겠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조사가 선정된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혐의가 확실시 되어 있는 경우에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조사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거 자료를 잘 갖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일반 조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사 기간도 일반적인 조사와 비교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길 수 있어서 조사를 받으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줄이고 싶으신 거는 맞으나 네.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절세를 하는 거랑 탈세를 하는 거는 다른 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 탈세를 한다는 거는 나라 돈 건드는 거거든요. 네. 혼납니다. 크게 혼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계속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폐업을 하거나 몇 년 뒤에라도 이게 제척 기간 내에 있다면 언제든 해명 자료라든지 세무조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제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